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 주거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재편, 투기 근절을 핵심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1차 부동산 대책에서는 특히 대출 규제 강화와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조치들이 담겼으며 앞으로의 2차, 3차 대책에서는 보다 구조적인 제도 개편과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1차 부동산 대책, 실수요 보호와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 강화.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중요한 국정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상반기 발표된 1차 부동산 대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6억 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허용,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을 유도하고 고가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요를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LTV 주택담보 인정 비율 강화, 1주택자는 완화 혜택을 받지만 다주택자는 대출 자체가 어렵도록 제한하였습니다. 투기 지역 및 조정 대상 지역 확대, 수도권 및 대도시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전역이 규제 지역에 포함되며 외지인의 투자 접근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 강화 및 법인 거래 조사, 허위 거래와 다운 계약서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신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통한 우회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1차 대책 발표 후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1. 아파트 소유자들의 반응, 심리적 위축 및 가격 조정 압력. 특히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한 소유자들은 주담대가 막히면서 매수층 이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 하락 및 급매물 출현이 포착되고 있으며 이는 가격 조정 국면 진입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주택자의 처분 고민 증가, 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보유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더라도 정리 매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외곽의 수익률 낮은 주택부터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됩니다. 매수 대기자 실수요자들의 반응, 신중해진 매수 심리. 대출 규제로 인해 매수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매수자들은 향후 추가 하락 기대감을 가지고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며 실거래량도 동반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저가 주택 쏠림 현상. 정부가 사실상 6억 이하 주택에만 주담대를 허용하면서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5억에서 6억 원대 아파트의 경쟁이 오히려 심화되는 풍선 효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은행 및 금융권의 반응. 대출 심사 강화 및 위험 관리 강화. 은행들은 정부 기조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DSR 총 부채 원리 금상환 비율 적용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출 수요 감소로 인해 금융권의 주택대출 총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이 막힌 실수요자 불만 확산 우려. 일부 은행은 실수요자까지 대출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고객 불만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금융상품의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정부의 반응과 정책 방향. 정책 효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 정부는 1차 대책 발표 후 가격 안정세와 거래량 감소를 확인하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진정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검토. 중저가 주택 집중에 따른 과열 현상, 매수 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 절벽, 일부 실수요자 대출 제한 등의 부작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차 대책에서 공급 확대 및 금융 지원, 완화 방안 등 균형 있는 조치를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합 효과 및 부작용. 정책 효과로는 고가 주택 거래 감소와 투기 세력의 투자 수요 위축, 수도권 일부 지역 가격 안정 조짐, 실거래가 허위 신고 감소 등을 예상해 봅니다. 저단기 부작용으로는 거래량 급감 거래 절벽과
실수요자도 대출 제한에 따른 불만 증폭, 6억 이하 아파트 쏠림에 따른 왜곡, 시장 심리 위축으로 경기 둔화 우려를 예상해봅니다. 예상되는 2차 부동산 대책 공급 확대 및 청년 서민 지원 강화. 1차 대책이 수요 억제와 규제 중심이었다면 2차 대책은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주택 공급 대폭 확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 및 분양형 공공주택 확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일부 완화를 통해 도심 내 공급 여건 개선. 3기 신도시 및 신규 택지 지정 가속화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 바우처 및 전세 대출 지원 확대. 저소득 청년층에게 월세 지원 바우처를 확대 지급.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 등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장기 전세형 주택 확대. 민간 임대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공급하는 장기임 대형 주택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3차 부동산 대책 세제 개편 및 시장 구조 개혁. 3차 대책에서는 보다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과 불균형한 시장 구조에 대한 조정이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유세와 양도세 구조 재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속도 조절. 실수요 1주택자에게는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 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및 중개시장 구조 개혁. 중개수수료 체계 개편. 실거래가 정보의 완전 공개를 통해 투명한 시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중심의 임대료 통제 시스템 도입 가능성.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료 상한제 또는 임대료 인상률 제한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종합 전망.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억제와 투기 차단, 중기적으로는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 장기적으로는 시장 구조 개혁과 세제 정상화로 이어지는 3단계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전반적으로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과 부작용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유연하게 정책을 조정하는 정책의 정교함이 향후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ABC 헤드라인은 항상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